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예제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주 강의의 특징이 예제가 많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이 예제라는 것은 공부를 할 때 만약에 수학 공부다 그러면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보려면 내용만 계속 읽어서는 안 되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이 예제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올해 35살이에요. 그리고 그 딸만 둘인 집에 둘째 딸로 태어나셨습니다. 개해년 무오월 병자일 신묘시 이런 사주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일주가 병자일주잖아요. 그래서 이 지지에 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생활 9년차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태를 깔고 있으니까 태가 여기 관성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성운에 해당되는 사람들, 관성운이 태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일단은 직장운에 태가 걸려 있으니까 직장을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보다는 한 군데 꾸준히 다니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인내력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회사생활 9년차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외모도 출중하다고 합니다. 그 일지에 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점잖으면서 외모가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재산관리도 잘하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연애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한다. 이렇게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지에 태를 깔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연애를 잘 못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일단은 그 태라는 게 잉태한 상태니까 그 임신을 하고 있으니까 연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성들이 이제 관심은 많이 보이는데 연애 기술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이 병자일주에서 자수가 배우자궁인데 좌오충으로 지금 배우자궁이 깨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남자를 나타내는 관이 1개, 2개, 3개입니다. 그러니까 관설운잡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딱 분석할 때에는 일단 남자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남자를 나타내는 이 수기운이 전부 태하고 절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분은 남자 관계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지금 나이가 35살이니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올해 30살이에요. 30살이고 그 30살 된 여성이고요. 사주가 무진년 정사월 정해일 신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관성운에 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한번 실패하고 올해 재혼을 한다고 하셨는데 벌써 재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한번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보면 정해일주에서 해수가 관성운이죠. 그런데 사해충으로 배우자궁이 깨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수가 양쪽에 2개가 있어요. 일지와 시지에 2개가 있고 이쪽에 사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충을 받을 때 두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뭐라 그랬죠? 사해충으로 쌍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쌍충으로 그 배우자궁이 깨졌고, 그리고 배우자궁이 태에 해당이 됩니다. 전남편과 아이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싶으나 자궁 쪽에 수술한 경험이 있어서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해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오장육부를 봤을 때에는 콩팥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비뇨기 계통의 질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해수가 쌍충으로 충을 받아서 깨지니까 그 자궁 쪽에 수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남자를 나타내는 관이 이렇게 쌍충으로 깨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혼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금묘와 신론에서요, 연월일시가 있으면 이 시주를 뭘로 보죠? 자식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궁까지 이렇게 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 식신상간운이 자식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쇠에 해당이 되죠. 쇠라는 건 쇠퇴한다는 뜻이고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 좋은 뜻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으나 그 수술한 경험이 있어서 걱정이 많았고요. 얼마 전 아이가 생겼으나 유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혼하시는 분하고 아이가 먼저 생겼는데 그래서 상당히 좋아했는데 아이를 유산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장도 마땅치 않아서 집에서 현재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성운이 태에 걸리니까 일단은 남자운이라든가 직장운에 있어서, 그리고 이 관이라는 게 남자도 나타내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직장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것이 사회충으로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운성에서 태에 해당이 되니까 이 직장운도 그다지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분들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것보다는 한 군데 꾸준히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현재 49세예요. 여성입니다. 49세 여성인데요. 기유년 신미월 무자일 경신시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의 사주를 보면 토기운, 금기운, 수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목기운과 화기운이 없습니다. 목기운이라는 것은 관성운에 해당이 되고요. 화기운이라는 것은 인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해당하는 목기운과 어머니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성운을 깔고 있는데 일단 그 일지가 태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남자운도 그다지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잠이 원진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어릴 때는 특별히 고생 없이 자랐다 그래요. 그런데 20대 중반에, 그러니까 19살서부터 28살까지 계유대운에 해당이 되죠. 20대 중반에 부모에게 결혼 압박을 심하게 받았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싸움이 잦아져서 가출을 했는데요. 그때 가출해갖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남동생만 만나서 소식을 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49살인데 20대 중반에 가출을 해서 집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종교에 의지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집에서는 포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일단 비견겁제가 강하니까 여자가 고집이 되게 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엄마랑 싸워갖고 나왔는데 그 20년이 넘게 집에 들어가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화기운이 없잖아요. 화기운이라는 게 뭐냐면 인성운에 해당이 되니까 어머니 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복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잠이 원진살이니까 남자운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가출을 하잖아요. 예전에 가출을 하면 젊은 여자가 이렇게 가출을 하잖아요. 그럼 밖에서 남자를 만나갖고 애를 안고서는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25살 때 밖에 나갔으면 어디서 남자 만나가지고 뭐 동거를 하든가 뭐 그런 일도 많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은 20대 중반에 나가갖고 남자를 뭐 만나서 뭐 살았다든가 뭐 애를 낳았다든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고 종교에 의지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돈도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주를 봤을 때에는요, 지금 그 비견겁제가 강하면서 또 뭐가 강해요? 식신상간운, 금기운이 강하죠. 이렇게 식상운이 강하니까 남편운은 더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운이 매우 약한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재성운도 이 지지에 하나가 딱 깔려 있는데 이게 잠이 원진살이고 그리고 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지지에 깔려 있는 이 12운성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12신살은 안 배웠지만 12운성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지에 깔려 있는 것을 보면은요, 시지는 병이고요, 일지가 태예요. 그리고 월지가 세고 연지가 삽니다. 그러니까 12운성이 어때요? 다 안 좋죠. 전부 다 안 좋은 것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들으면 잘 납득하기가 어렵죠. 어머니랑 싸웠다 그래가지고 그 20년 동안이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여성이고요. 올해 46살입니다. 사주를 보면 임자년 무신월 기해일 을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기운이 많죠. 재성운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많고 기해일주인데 일지에 태를 깔고 있습니다. 일지하고 시지가 전부 태죠. 그리고 지금 4개나 되는 수기운이 있는데 이 수기운이 전부 재성운에 해당이 되니까요. 이 사주는 재다신약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주말 부부 생활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남편에 해당하는 것은 목기운이고요. 그리고 재성운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주말 부부 생활을 10년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계속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그런 생활을 10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이분이 지금 46살이니까 10년이 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0대 중반 정도 이때부터 이제 남편하고 주말 부부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기해일주에서 이 해수가 배우자궁인데 30대가 을사대운이죠. 사해충으로 배우자궁이 깨져요. 40대가 갑진대운이죠. 진의 원진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30대, 40대, 그러니까 49살이 될 때까지 배우자궁이 다 깨지죠. 흘러가는 대운에서. 그러니까 30대, 40대면 이제 여자가 결혼을 하든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도 어릴 때고 젊었을 때인데 이때부터 배우자와 안 좋아지는 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분의 남자운을 봤을 때는 큰 약점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혼하지 않고 이분이 계속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말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떨어져 있다가 자기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다가 주말에 한번 남편을 보는데 싸울 일이 없죠. 그래서 남편이 잘하지는 않으나 맞춰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이제 계속 붙어 있었다. 그러면 그 이혼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시기 질투가 있어서 싫은 이야기는 꺼리는 듯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릴 때 잘 살아서 예전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있잖아요. 어릴 때 운을 보면 어릴 때라는 게 이제 뭐 10대를 말하겠죠. 10대나 20대를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는요. 지금 신약한 사주예요. 그렇게 특히 그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토기운은 2개가 있는데 인성운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이제 화기운이 들어오죠. 10대하고 20대에 용신인 화기운이 들어옵니다. 30대에는 물론 충이 발생하지만요. 그리고 어릴 때 잘 살아서 예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재성운에 해당하는 것이 전부 태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지에 재성운이 3개가 깔려 있는데 전부 태하고 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분에게 좋은 운이 들어오려면 화기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렸을 때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자궁 쪽 수술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수기운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장육부에서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그 비뇨기 계통의 질병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제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남자분이죠. 39살입니다. 그리고 그 사주를 보면 김인년, 기사월, 계사일, 경신시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없고요.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기운이 돌, 토기운이 셋, 금기운이 돌,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그 관성운에 해당하는 토기운과 재성운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좀 강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첫 결혼에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혼을 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여자를 나타내는 사화가 밑에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사화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또 사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자가 나란히 두 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기에서 결혼을 언제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27살서부터 36살 사이에 첫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이때가 뭐예요? 지금 이분은 지지가 임목 사화하고 신금이 깔려 있는데 27살서부터 36살까지 병인대운이죠. 임목이 들어오면서 인신사 사명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명살에 해당이 될 때 이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 운성을 봤을 때 지금 이 재성운이 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자운이 별로 없다고 봐야죠.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분이 재혼을 했지만 그러면 이 기준을 어디다가 둬야 되냐면요, 첫 번째 여자의 기준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혼을 했잖아요. 그 이혼한 사람을 기준으로 둬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혼을 했으니까 그 여자운이 안 좋았다고 봐야죠. 그러면 두 번째 결혼을 할 때에는 이분이 잘 살 수 있느냐? 잘 살 수 있죠. 지금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여자운이 안 좋잖아요. 이 재성운이 나란히 두 개가 있고 안 좋. 그리고 이 대운에서도 인신사 사명살이었고 안 좋은데, 이것은 첫 번째 여자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재혼했을 때에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마보이 같고 야무지지가 않다고 해요. 그럼 제가 재성운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어떻다 그랬죠? 마마보이가 많고 듬직하지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태니까 뱃속에 있는 잉태된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당연히 야무지지가 않죠. 그리고 거짓말도 잘한다고 합니다. 직장 이동도 많다고 해요. 직장 이동은 지금 여기 관성운이 3개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관이라는 게 사회적인 관점에서 직장운을 나타내니까 관이 많다는 얘기는 직장 이동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직장운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주일수록 한번 들어가면 옮기지 않는 게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주를 딱 대할 때, 이 사람이 관성운이 3개니까 이 사람은 직장 이동이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주대로 꼭 사는 거 아니에요. 딱 보시고, 이 사람은 관성운이 많으니까 직장 이동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야. 그런데 많이 자주 옮겨봤자 별 볼 일 없으니까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옮기지 않고 오래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도 허약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태를 깔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주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첫 번째는 이혼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두 번째에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5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다고 했는데, 아이를 보는 것은 남자 사주보다는 여자 사주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분은 사주에 관성운이 3개나 되잖아요. 3개나 되는데 관이라는 게 많다 그래갖고 3개에 있으니까 아이를 3명이 난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이 관성운이 용신에 해당이 되느냐, 이 사주에서 기신의 역할을 하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일단 관성운이 여기에서는 기신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신의 역할을 하니까 아이를 갖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쨌든 남자보다는 여자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십이운성 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밟아 가시면 사주 도사가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